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 드디어 파이 네트워크의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개념들,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가능한 빠짐없이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업데이트는 파이앱 메인 화면과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 핵심은요, 바로 파이덱스 및 AMM, 그리고 유동성 풀 도입, 그리고 커뮤니티 연말 커머스 이벤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를 보시고 덱스, AMM, 유동성 풀, 여기에 대한 개념 아직 혼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쉽게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이것을 이해하면요, 지금 파이 코어팀 공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DEX라는 것은 Decentralized Exchange라는 뜻입니다. 즉 탈중앙화 거래소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파이를 매수매도할 때 OKX나 비트겟 같은 거래소로 가죠. 여기는 중앙 관리자가 분명하게 존재하고요. 이곳은 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즉 CE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DEX를 이해하시려면 AMM에 대한 기본 개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매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AMM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자 없이 미리 정해진 이 수학적 알고리즘과 유동성 풀을 이용해서 암호화폐 매수매도 가격을 자동으로 결정하고 거래를 체결시킨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중앙화 거래소 OKX를 가보면요, 이 파이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더북, 호가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체결되는 이 중간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됩니다. 이것이 중심 가격이 되는데, 하지만 DEX 탈중앙화 거래소로 와보면요, AMM 시스템은 이런 오더북 대신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 곱하기 Y는 K라는 공식으로 이 토큰의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을 외우실 필요는 없더라도 지금 한 번은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미래에 다시 한번 봤을 때 대충적으로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이고요.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이렇게 조그만한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에 A 토큰과 파이코인을 집어넣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A 토큰 10개, 파이코인 10개를 이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A 토큰과 파이코인의 비율이 각각 10개씩 1대1 비율로 들어가 있으니 A 토큰 한 개의 가격은 1파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A 토큰 10개, 파이코인 10개는 총 100이라는 고정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계산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토큰과 파이코인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요, 제가 이 웅덩이에 모여있는 토큰에서 제가 A 토큰 5개를 파이코인을 집어넣고 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에서 A 토큰 5개를 빼가면요, 이 풀에는 A 토큰이 5개만 남겠죠? 그러면 계산 공식은 규칙에 따라 곱한 값은 여전히 100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고정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5개의 A 토큰과 곱하기 파이코인의 양이 10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풀에 있어야 될 파이코인의 개수는 2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5 곱하기 20은 100이니까요. 그러면 원래 풀에 파이가 10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10개 파이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야 이 5개의 A 토큰을 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A 토큰을 이렇게 빼가려고 함으로써 A 토큰의 가치는 파이코인 2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개당 1파이였던 가격이 내 거래 한 번으로 이 A 토큰의 가치가 2배로 폭등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누구도 A 토큰을 내가 얼마에 팔겠습니다, 얼마에 사겠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분명하게 변화하였고, 이런 시스템을 바로 AMM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수학적 공식으로 변했죠. 자, 그런데 이 예는 좀 극단적인 예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웅덩이에 너무나 적은 양의 A 토큰과 파이코인의 양이 들어있었기 때문이고요. 좀 현실적으로 이 수량을 늘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토큰 10,000개와 파이 토큰 10,00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10,000 곱하기 만은 1억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1억이라는 고정 수치가 이 웅덩이의 고정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5개의 A 토큰을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A 토큰을 5개 이 웅덩이에서 빼낸다라고 개념을 잡아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웅덩이는 9,995개의 A 토큰이 남게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몇 개의 파일을 더해서 이 1억 고정값을 맞출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면요, 약 15.0025 정도의 파이가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웅덩이에 파이 10,000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파이의 양은 약 5.0025 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웅덩이에서 5개 A 토큰을 빼내기 위해서 5.0025개의 파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한 개의 A 토큰의 가격은 약 1.0005개 정도의 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금 전 예시와는 다르게 이 A 토큰의 가격과 파이 토큰의 가격이 거의 지금 흡사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A 토큰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A 토큰의 가치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의 수수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아까 작은 웅덩이, 작은 풀에서는 토큰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순식간에 2배로 점프가 됐는데, 이렇게 큰 웅덩이에서는 파일을 집어넣고 A 토큰을 빼간다 하더라도 가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 즉 유동성 풀에는 이 참여자의 토큰이 충분하게 증가할수록 이 손해보는 슬리피지가 적고요, 이 안정적인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머리에 놓고 이번 파이 업데이트를 보면 너무 쉽게 그 뜻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 업데이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지갑에 가보시면요, 이 파이 테스트넷에서 연습 삼아서 여러 가지 덱스나 AMM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원래 파이오니어와 개발자들이 안전하게 탈중앙화 금융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테스트넷에 먼저 출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초기 사용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코어팀은 파이의 실질적 가치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좀 중요한 변화들을 적용시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UI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면이 더 깔끔해졌다, 더 보기 쉬워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워진 인터페이스 사용법 영상도 공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한글 나레이션으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는 파이 코인을 중심으로 유동성 풀이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테스트넷 덱스의 유동성은 파이를 기준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모든 토큰의 거래 짝꿍이 파이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전 이미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토큰과 B 토큰이 서로 수합이 되도록 유동성 풀이 제공이 되었고, C 토큰과 D 토큰이 바로 수합이 되도록 유동성 풀이 따로 또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 제가 예시를 보여주었지만은 작은 웅덩이가 많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처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분산이 되면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웅덩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토큰을 교환을 하게 되면요, 시세가 확확 변하는 거 아마 확인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풀 이제 허용을 하지 않고 모든 유동성 풀에는 파이코인이 무조건 한 쌍 중 하나가 되도록 예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A 토큰과 파이를 담는 유동성 풀이 허용이 되고 B 토큰과 파이를 담는 유동성 풀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 A와 B를 담는 유동성 풀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이 생태계에서는 파이가 나름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예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그렇다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어팀은 이로 인해서 슬리피지가 감소하고 가격 변동이 줄어들고 또 세력에 의한 시세 조작이 어려워지고 가격이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형성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와 B 토큰의 가격도 파이를 중심으로 언제든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검증으로 신뢰도를 확인을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토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쉽도록 도메인 검증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 수 없는 지갑 주소만 보여서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토큰 발행자가 자신의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을 토큰과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100%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을 돕기 위한 추가 정보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탈중앙 거래소라는 것이 장단점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점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단점도 정말 많은 게 이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예로 OKX라는 중앙화 거래소는 상장을 시킬 때 그래도 OKX 측에서 직접 그 해당 프로젝트와 토큰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토큰의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OKX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을 믿고 해당 토큰이 그래도 러그풀이 될 확률은 적다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탈중앙 거래소는 심사 기준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정말 아무 토큰이나 탈중앙 거래소에는 다 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생과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캠 토큰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일단 파이덱스의 경우는 파이코어 팀이 아직까지 좀 중앙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상장 기준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거래하고자 하는 해당 토큰이 확실히 그 프로젝트나 기업에서 발행한 토큰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파이코어 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주겠다. 그래서 이 발행자의 도메인을 연결을 해서 최소한 그 사이트가 맞는지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업데이트를 해준 것이고, 그리고 다른 업데이트를 보면요. 덱스 내 토큰 순위를 매길 때 시가총액 기준이 아닌 유동성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가총액은 개발자가 물량을 독점하고 가격을 뻥튀기해서 조작하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성 기준은 조금 전에 웅덩이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풀에 얼마나 많은 파이가 예치가 되어 있는지를 볼 것이기 때문에 조작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훨씬 믿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업데이트의 중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에서 직접 제작한 공식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한글로 더빙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환영합니다. 파이지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파이의 탈중앙화 거래소, 자동 시장 조성자, 유동성 풀, 그리고 토큰 관리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된 가이드 영상입니다. 파이오니어들이 더 효과적으로 도구들을 배우고 참여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품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다루는 모든 기능은 여전히 테스트넷 상에 있으며 안전하고 점진적이며 교육적인 발견의 과정을 통해 파이오니어들을 탈중앙화 금융으로 안내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테스트넷 파이지갑을 열고 토큰 탭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모든 생태계 토큰 관련 기능을 위한 메인 허브입니다. 상단에서 4가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토큰, 더 많은 토큰, 내 유동성 풀, 그리고 더 많은 유동성 풀입니다. 검색창이 활성화되면 특정 토큰이나 풀을 검색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눌러서 토큰 관리 페이지를 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미 활성화된 토큰이나 지갑에서 보이게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토큰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파이테스트넷에서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GitHub 페이지로 연결되는 새로운 링크도 있습니다. 토큰을 켜서 수압, 거래, 유동성 풀에서 활성화하겠다고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거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테스트 파이가 사용됩니다. 이제 사용 가능한 토큰들을 보여주는 더 많은 토큰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큰을 탭해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이오니어 지갑으로 토큰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가로 토큰을 수합하거나 덱스 인터페이스에 주문을 넣어 토큰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덱스에서는 다른 당사자가 여러분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설정한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토큰의 유동성 풀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라는 것은 여러분의 토큰을 풀에 추가를 하고 그 비율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얻게 해줍니다. 인출은 유동성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기여한 토큰을 돌려받는 것인데 풀의 현재 비율에 따라 조정된 수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유동성 풀은 내 유동성 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면 2개 토큰을 선택하고 비율을 결정해서 자신만의 유동성 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유동성 풀 페이지에서는 참여 가능한 모든 유동성 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자동시장 조성자의 탈중앙화 거래소가 무엇인지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동시장 조성자, 즉 AMM은 수압과 유동성 풀을 구동합니다. 전통적인 거래소처럼 구매자와 판매자를 매칭하는 대신 자동시장 조성자는 공식을 사용해서 각 풀에 있는 토큰의 잔액에 따라 가격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어도북이나 중앙화된 중개자가 없어도 거래가 지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는 사용자들이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 없이 서로 직접 토큰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래는 오도북이나 유동성 풀과 같은 온체인 메커니즘을 통해 실행이 되고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결정한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파이 생태계 내 탈중앙화 거래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메인넷 배포 전에 테스트, 교육, 개발을 위해 현재 테스트넷에서 안전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디파이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탈중앙화 시장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테스트넷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은 테스트넷 파이이기 때문에 연습용 파이입니다. 가치가 없는 파이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해보셔도 되겠고, 여기서 사용되는 여러 토큰들도 파이앱 개발자들이 테스트넷 위에서 발행한 연습용 토큰들이기 때문에 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수확 마음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는 파이 지갑의 테스트넷 지갑에서 잔액이 충분해야겠죠? 이 테스트넷 코인의 잔액은요, 매 48시간마다 100 테스트 파이씩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갑에 50 테스트 파이 이하일 경우에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가족 지갑들이 주변에 또 있다면, 아니면 본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지갑이 있다면 테스트 파일을 한쪽 지갑으로 모두 보낸 후에 50개 이하로 테스트 파일을 만든 후에 충전을 받아서 한쪽 지갑으로 몰아주는 게 좀 좋은 연습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연습용 토큰을 이 테스트 파일을 모두 사용을 해서 매수를 해놓은 다음에, 그래서 충전을 받은 후 이전에 사놓았던 토큰들을 다시 매도를 해서 이 테스트 파일 양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이것은 자유롭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동성 풀, 즉 한 운덩이에 2개의 토큰을 쌍으로 예치를 해놓는 것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참여자의 경우 2개의 토큰을 쌍으로 예치를 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거래 수수료를 이득을 챙기는 그런 옵션이 무조건 앞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파일을 락업할 때도 락업이라는 게 항상 최고의 이점만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 분위기나 파의 가치 변동에 따라서 더 좋은 옵션들이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셨죠. 이번 이 유동성 풀에 참여할 때도 같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개념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동성 풀에 우리가 자산을 예치했는데 예치 시점보다 자산의 가격이 좀 변동을 해서 우리가 예치하지 않고 그냥 지갑에 보유했을 경우보다 더 적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임시적 손실 또는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격 변동이 클수록 손실폭은 커질 수 있겠지만 이것을 바로 출금하지 않고 가격이 다시 예치 시점으로 돌아온다면 그 손실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물론 가격 변동이 크고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출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확정이 되기 때문에 비영구적이 아니라 손실 확정이 돼버린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좀 쉽게 제가 2가지 경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옵션은 2개의 토큰을 그냥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예치 활동도 하지 않고요, 그냥 존버를 하는 경우인데요. 그냥 A 토큰 100개와 100개의 파이코인을 지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옵션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이 토큰을 가지고 제가 유동성 풀에 예치를 해서 수수료를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현재 시장에서 A 토큰 한 개의 가격이 1파이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A 토큰 100개, 파이코인 100개를 지갑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갑에 그냥 홀딩을 하고 있으면요, 총 자산의 가치는 200파이를 가지고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어떤 호재가 터져서 A 토큰 가격이 4배나 폭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 개의 A 토큰은 4개의 파이코인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토큰을 100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400개 파이코인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또 100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 500개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와 동일한 가치가 됩니다. 이건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옵션을 봅니다. 저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덱스, 유동성 풀에 이 2개의 코인을 쌍으로 예치를 해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시장에서 똑같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호재가 터져서 A 토큰 가격이 4배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동매매 시스템, 이 공식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비율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가격이 폭등하는 이 A 토큰을 많이 사가거나 사가려고 하겠죠. 대신 파이코인을 이 풀에
대신 채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넣었을 때는 A 토큰 100개, 파이코인 100개로 이 풀이 채워져 있었을 텐데 A 가격이 급등하고 나서 이 비율을 살펴보니 모두 파이를 집어넣고 A를 빼갔기 때문에 A의 개수는 50개가 되고 파이는 200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계산식의 고정값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 내 자산 가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토큰이 50개가 돼 있고요. 개당 4파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파이로 환산해 보면은 이것은 200파이와 동일한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은 200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 합으로 400파이만큼의 가치를 제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갑에 이 쌍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었으면 총 500파이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치풀에 넣어놨더니 이 계산식에 의해서 총 400파이의 가치만 제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예치했을 때보다는 돈을 더 벌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파이 지갑에 들고 있었을 때보다 100파이의 가치만큼 제가 덜 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떡상하는 놈을 계속 그냥 지갑에 들고 있어야 이득인데 이 유동성 풀 시스템이 자동으로 떡상한 코인을 팔게 되고 안 오른 코인을 사 모았기 때문에 이 예치풀에 참여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A 토큰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대로 1:1 비율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손실은 다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영구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치금을 출금을 해버린다면 이 손실은 진짜 확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때는 비영구가 아니라 영구적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통적으로 솔루션을 찾게 되는데요. 가격 비율이 많이 변하지 않는 쌍을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덱스를 보게 되면 USDT나 USDC 서로 스테이블 코인끼리 수합을 해주는 풀이 있습니다. 그런 풀에 만약에 우리가 예치를 하게 되면은 비영구적 손실로부터 상당히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파이의 생태계를 보면 아직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생태계는 없기 때문에, 또 현재는 모든 쌍에 파이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파이의 가치와 흡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토큰을 우리가 찾아서 예상을 해보고 그곳에 예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이의 가치가 오를 때 해당 토큰도 함께 오를 수 있는 토큰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파이의 가치가 횡보하거나 내릴 때는 함께 움직이는 그런 토큰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우리가 예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수료 이득을 얻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은 합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실제 이득이고 무엇이 손실이 될지는 물론 계산기를 더 두드려 봐야겠지만, 유동성 풀에 참여를 하려면 이런 중요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것은 더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따져보시고 참여를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어떤 식으로 수합을 하고 유동성풀 참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마지막 부분, 이 헐리데이 커머스 이벤트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